뉴저지에서 한인 밀접 지역인 버긴 카운티를 포함해 총 8개 카운티가 코로나 감염 위험도 중간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미국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웨이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인당 최대 1만 달러까지 학자 융자금을 탕감해주는 조치를 오는 8월 전에 발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한 중국계 배달원이 의문의 총격을 맞아 사망하고 68세 아시안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남편과 딸 그리고 내니와 함께 놀이동산으로 나들이 갔다가 우연히 찍힌 사진에 남편의 불륜을 알아채는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 내 21개 카운티 중 한인 밀접 거주 지역인 버긴 카운티 등을 포함해 8개 카운티에서 코로나 감염률 위험도가 기준 낮음에서 중간 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 주 저녁 양성률은 7%대를 기록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일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 보건국 발표에 따르면 어제 주 저녁의 코로나 신규 확진 건수는 1,339건으로 2,200건을 넘어섰던 전날에 비해 1,000건 가까이 줄어든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난 3월 말에서 4월에 들어서면서 신규 확진 건수는 적게는 1,000건 초반에서 많게는 3,000건 가까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감염 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BA2 변이의 강한 전염력과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의 주요 방역 지침 대다수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코로나 감염률 위험도가 일부 지역에서 올라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8일을 기해 버겐 카운티를 비롯해 모리스, 에섹스, 서머셋, 미들섹스, 머서, 애틀란틱, 케이프메이 등 8개 카운티를 코로나 감염 위험도 중간 수준 지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 위험도 중간 수준까지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 저녁 코로나 양성률은 지난 26일 기준 7.04%를 기록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5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저녁 코로나 관련 입원 환자 수는 510명으로 올해 초 6,000명 이상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사망자는 2명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후 경증에 그치더라도 뇌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감염된 후 더 이상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피로를 비롯한 각종 증상을 나타내는 이른바 롱 코비드는 전체 감염 사례의 10%에서 30%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도 낙태 권리를 둘러싼 찬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로데 웨이드 사건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면서 98페이지 분량의 다수 의견 판결문 초안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미국에는 로데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 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되어 있는데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 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지난해부터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하면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2개월 내 공표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며 대법관들이 회람 과정에서 초안을 여러 번 작성하거나 표를 거래하면서 판결 공개 며칠 전에도 의견을 바꾸는 등 쟁점 사건일수록 심리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리티코 보도 이후 분노한 낙태권 옹호론자 수백 명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근대사에서 가장 해롭고 최악인 판결 중 하나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소속 캐슬린 호컬 뉴욕 주지사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인당 최대 1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해주는 행정 조치를 오는 8월 전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연방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5만 달러까지의 학자 융자금 탕감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탕감 규모는 1만 달러로 줄이는 대신 탕감 대상자를 주립, 공립대학 졸업생뿐 아니라 사립대학 졸업자도 포함시키는 등 탕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1인당 1만 달러를 탕감해주면 총 학자 융자금 부채 중 4,290억 달러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 전국 학자 융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졸업생 중 3분의 1인 1,500만 명은 부채 전체를 탕감받는 혜택을 얻게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 졸업생들도 학자 융자금 빚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융자까지 합하면 전체 학자 융자금 빚은 1조 7천억 달러에 달해 11조 달러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개인 가계 부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탕감을 반대하는 쪽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과 이미 상환을 마친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탕감 조치를 찬성하는 측은 막대한 학자금 대출금으로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 저소득층 등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지연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표로서 심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CNBC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할 유권자의 3분의 2 정도가 학자금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 탕감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더라도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의 시행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스포레스트에서 음식을 배달하던 중국계 남성이 갑자기 날아든 충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맨하튼에서 68세 아시아 여성이 길 한복판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영상을 뉴욕시경이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퀸즈 포레스트 힐에서 음식을 배달하던 45세 중국계 남성이 갑자기 날아든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인 옌 지웨는 지난 주말 밤 9시 30분쯤 스쿠터를 타고 자신이 근무하던 퀸즈 중국 음식점 그레이트 월을 나섰다가 해당 음식점에서 불과 0.5마일 떨어진 퀸즈 포레스트 힐 108스트릿에서 의문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남성은 즉시 엘머스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옌 지웨는 그레이트 월에서 20년간 근무했으며 평소 성실하고 주변에 친절했던 인물로 전해지고 있으며 배달 일을 하며 아내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He was one of the nicest, kindest person ever in the neighborhood. He was like an icon for the neighborhood. Thousands of people know him. I can't breathe, I miss him so much, so much.
he was the delivery man. Everybody knew him, you know. Always a smile, never aggression. Always on his scooter, he'd wave to everybody and say, "Hello, my friend. Hello, my friend." 줄리원 뉴욕시 의원은 옌 지웬 씨의 죽음은 배달 노동자로 근무하는 모든 아시안이 직면한 위험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밝히며 배달 노동자들은 팬데믹 기간 감염 위험을 안고 뉴욕 시민들에게 음식을 전해줬던 고마운 사회 일원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들을 위한 공공안전과 노동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맨하탄 첼시 부근 9에비뉴와 웨스트 19 스트리트 지점에서 68세 아시아 여성이 길 한복판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영상을 뉴욕시경이 공개했습니다. 뉴욕시경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신을 쫓아오는 남성을 발견하고 놀라 달아났는데 남성은 여성을 쫓아가 주먹으로 가격했으며 여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등의 타박상을 입고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해 레녹스 헬스 그리니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성이 구체적으로 아시아 중 어느 국가 계통인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뉴욕시경은 중호범죄 태스크포스 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여성을 이유 없이 강타한 CCTV 화면 속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여성이 가족과 다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찍힌 기념사진을 보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사연이 화제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9일 뉴욕포스트는 과거 가족과 내니와 함께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디즈니랜드에 놀러간 영국 여성 나탈리 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나탈리는 이제는 전 남편이 된 남편과 어린 딸, 그리고 딸을 돌보는 내니와 다 같이 한 롤러코스터를 타기로 했습니다. 나탈리는 딸과 함께 앞좌석에, 남편과 내니는 그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놀이기구는 운행 중간에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구간이 있었고 여기서 뜻밖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보고 넘겼던 사진을 자세히 보니 남편과 내니가 너무나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몸을 밀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찍힌 이 사진으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나탈리 씨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내니는 나탈리가 이혼하자마자 부부가 살던 집으로 이사한 뒤 나탈리 전 남편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나탈리는 믿었던 이들의 배신을 알게 된 직후 실신을 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sking me why my videos are like angled towards the nanny and not towards my ex-husband, because my ex-husband has actually been quite lovely and remorseful and just sweet considering the situation, you know what I mean? Whereas she, the nanny, has been quite the opposite. She sends me vile messages. As soon as I moved out of my old villa, she moved straight in. She has banned me from going to the house to even pick up my kids. I cannot go around to collect my possessions. If I want anything from that house that's mine, they send it over with the cleaner. 이어 결국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라면서 하지만 불륜이 들통이 나는 과정에 나에 대한 유모의 태도는 너무나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고통으로 매일 술을 마셨지만 이제는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직업을 얻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것이야말로 순간포착이다라거나 놀이기구 사진의 순기능이다. 지난 과거는 잊고 아이와 꽃길만 걸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금 보고 환급이 예년보다 더 지연되고 있어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환급 핫라인 전화와 웹사이트를 통해 환급 문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긴 전화 대기 시간과 제한된 정보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 직원과 전화 연결을 원할 경우 대기 시간은 평균 15분에서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 등 업무상 변화 외에도 세금 환급이 지난해에 이어 지연된 데에는 우편 신고와 보고 오류가 주된 원인이라고 세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과 관련한 핫라인에서는 상담원과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 납세자 권익에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시가 과속,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400만 달러를 투자해 한국어 등 9개 언어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브루클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팬데믹 이후 늘어난 과속, 난폭 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다중 플랫폼, 다중언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과속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천천히 달리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선전물을 교통사고 빈번 지역에 대거 부착할 예정입니다. 브루클린 부시윅과 퀸즈 자마이카, 맨하탄 할렘, 워싱턴 하이츠, 브롱스 헌츠 포인트 등의 도로 광고판과 버스 뒤편 주유소에 게시됩니다. 신문과 온라인 디지털 광고는 영어를 포함해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 벵고로, IT 크리올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9개 언어로 번역돼 실릴 예정입니다. 팬데믹 기간 연방 농무부가 지원해온 공립학교 무료 급식 혜택이 2022년 학기가 끝나는 오는 6월 말 만료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연방의회가 팬데믹 EBT 프로그램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수많은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 혜택이 중단될 상황에 몰렸습니다. 팬데믹 EBT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교들이 문을 닫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소득 3만 4천 달러 이하의 4인 이하 가족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3천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받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수많은 어린이들이 무료 점심 혜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재 뉴욕, 보스턴, 시카고,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뉴저지 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주말 보통 등급을 기준으로 갤런당 평균 4달러 2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2달러 94센트보다 1달러 이상 오른 것이고 2년 전에는 2달러 이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팬데믹 기간 2년을 거치는 동안 갤런당 2달러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12센트 인상됐고 또 휘발유뿐 아니라 트럭 등에 주유되는 디젤유의 경우에도 1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인 갤런당 6달러 정도로 올라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트럭과 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들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젤유 가격의 급등은 물류산업 부문 사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차량 운행이 많은 올 여름 휴가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높아진 물가와 함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집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